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만 명의 사상자, 불타는 도시. 그리고 세상은 일제히 묻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선거를 앞두고 국면을 전환하려 했다는 말도 나오고 터지기 직전인 스캔들을 덮으려 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음모론은 넘쳐나죠. 모두 그럴듯하다고 치더라도 그 어떤 설명도 한 가지 질문에 정확히 답하지 못합니다. 왜 하필 이 타이밍인가? 단순한 정치학뿐만이 아닙니다. 외교 영향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를 뇌과학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리 말이죠. 진화 심리학의 눈으로 보면 이 전쟁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정치 전문가들이 복잡하게 분석할 때 진화 심리학자는 훨씬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리더의 뇌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움은 나약한 자의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일수록 두려움의 회로는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많을수록 뇌의 위협 감지 시스템은 더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이것은 수십만 년 전 사바나 초원의 우두머리도 오늘날 핵버튼 앞에 선 리더도 동일합니다. 야생의 최상의 포식자에게는 철칙이 있습니다. 등 뒤를 절대 비우지 말 것. 사자가 먼 사냥터로 떠나기 전 반드시 먼저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역 안에 남아있는 불확실한 위협. 크기가 작더라도 독이 있다면 먼저 제거합니다. 그게 포식자의 생존 법칙입니다. 인간의 뇌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등 뒤의 위협이 감지되는 순간 전전두엽의 판단 기능은 마비됩니다. 이것을 신경과학에서는 위협 우선 처리라고 부릅니다. 편도체가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 뇌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미국의 진짜 목적지는 이란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오래된 경쟁자가 있죠. 그 거대한 경쟁이 시작되기 전 이란이라는 변수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영장류의 뇌는 등 뒤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채로는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지금이었을까요? 1년 전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닌 왜 정확히 이 시점이었을까요? 인간의 뇌는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는 순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동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핵심 변수들이 하나둘 충족될 때 편도체는 전전두엽의 제동을 무력화시키고 결단을 강제합니다. 이건 충동이 아닙니다. 뇌가 설계한 정교한 발사 시퀀스입니다. 군사력은 충분히 축적됐습니다. 국내 지지율도 필요한 수준에 도달했죠. 그리고 이란의 도발 빈도는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순간 뇌의 발사 버튼은 자동으로 눌립니다. 리더 개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수십만 년 전부터 인간의 뇌에 새겨진 생존 알고리즘입니다. 뇌의 관점에서 이 전쟁은 충동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사냥 시퀀스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버튼 하나로 수백 명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죄책감은 없었을까요? 망설임은 없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뇌과학적으로 그 죄책감은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뇌가 동일하게 반응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쓰러지는 것을 보면 나의 뇌도 즉각적으로 고통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 진화할 수 있었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공감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 신경세포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거리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고통은 뇌가 즉각 반응합니다. 하지만 멀리서 벌어지는 고통은 뇌가 데이터로 처리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밖의 좌표를 향해 미사일을 날릴 때 뇌는 그것을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좌표이고 숫자이고 목표물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공감 간극, empathy 갭이라고 부릅니다. 멀어질수록, 추상화될수록
인간의 공감 회로는 조용히 꺼집니다. 이것은 악인의 특성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뇌가 가진 진화적 설계의 한계입니다. 이 공감 간극은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서 더 깊어집니다. UC 버클리 대학교의 심리학자 대처 켈트너는 권력이 높아질수록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권력은 뇌를 변형시킵니다. 더 정확히는 공감에 사용되던 뇌의 자원을 지배와 통제로 재배치합니다. 그 결과 최고 권력자의 뇌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잔인하거나 냉혹해서가 아닙니다. 권력의 자리가 뇌를 그렇게 재설계하기 때문입니다. 버튼을 누른 그 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담담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공감 간극의 진짜 공포입니다. 뇌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설계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왜 조용히 처리하지 않았을까요? 외교 협상으로 혹은 은밀한 작전으로. 실제로 미국과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말 제네바에서 3번의 협상이 있었죠. 이란은 핵 농축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텼고 미국은 완전한 핵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단 며칠 만에 약 2,000회의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란의 군 지휘부, 미사일 기지, 해군 전력, 그리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까지. 왜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진행했을까요? 단순히 이란을 무력화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진화 심리학은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생물학에는 비용 신호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여주기에 비용이 클수록 신호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원리입니다. 공작새가 거대한 꼬리를 펼치는 것도 수사슴이 거대한 뿔을 과시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나는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 전쟁의 진짜 관객은 이란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중동의 나머지 국가들, 이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공세는 내가 없어도 허튼 수작은 없다는 피의 경고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군 합참의장 케인 장군은 이번 작전이 수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에 걸친 정밀한 계획과 수정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충동이 아닙니다. 수년에 걸친 계산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분석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의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숨진 미군 병사들이 있습니다. 리더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과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문명 사회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제 정치는 수십만 년 전 사바나 초원의 영장류 집단과 구조적으로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의 뇌는 이익과 생존을 위해 철저히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 과정에서 타인의 고통은 아주 쉽게 숫자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숙명인가 하는 질문에 저는 쉽게 답하지 않겠습니다. 뇌의 회로는 바꾸기 어렵지만 그 회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행동입니다. 진화가 설계한 회로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회로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류는 달에 갔고 암을 정복했으며 AI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년 전 사바나의 우두머리가 경쟁자를 제거하던 그 회로는 오늘도 핵버튼 옆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보다 우리가 얼마나 그대로인지가 때로는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